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 진행을 맡은 고혜림입니다. 이번 첫 순서부터 정말 길에서 보기만 해도 이 강렬한 인상에 잊을 수가 없는 비주얼의 소유자, 그리고 중후한 멋진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가수 유진님과 함께 그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미스기를 찾아서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는 트로트 가수, 사랑받고 싶은 남자 가수 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비주얼이 정말 남다르세요. 감사합니다. 네, 패션 센스도 좀 네. 남다르신 것 같은데 보니까 데뷔가 굉장히 일찍이시더라고요. 네, 1900 일찍 데뷔를 했습니다. 네, 1993년에 데뷔를 하셨는데 정말 이 강렬한 이 인상만큼이나 네. 데뷔도 배우로 하셨더라고요. 일단 배우로 데뷔가 어떻게 하게 된 건지, 너무 잘생기셨으니까 또 그 당시엔 길거리 캐스팅이 많으니까 길을 걷다가 그냥 캐스팅이 되신 건지 과정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요즘은 뭐 오디션 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노래 쪽도 많고 또 영화 계통에도 많고.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은 노래였는데 오디션 프로가 많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제가 이제 어느 날 그 전철을 탔는데 앞에 계시는 분이 일간 스포츠를 크게 펼쳐놓고 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가수 김원준하고 열연할 불의 태양 신인공기 오디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을 했는데 1차, 2차, 3차, 5차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남자 배우로 1등으로 뽑혔었습니다. 오, 남자 배우 1등이요? 네네. 대단하신데요. 또 옛날에는 또 비주얼 부분에 또 이 가점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당시에 1등을 하게 된 비결이 뭔가요? 외모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뭐 연기 테스트도 했었고요, 연기력. 그리고 주특기 운동도 할 수 있었으면 보여주는 것도 있었고, 근데 제가 태권도를 조금 배웠었는데 발차기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래를 또 좋아하다 보니까 또 노래도 불렀어요. 그때는 그냥 성악창법의 노래를 불렀는데 잘 봐주셨던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그래서 캐스팅이 됐습니다. 네. 이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비주얼이 남다르셔서 또 뽑히셨을 것 같아요. 게다가 뭐 태권도도 하셨다고 하고 그때 노래도 부르셨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좀 다재다능한 어떤 끼가 있었다라고 봐가지고 그때 뽑히지 않으셨을까 이러한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정말 그 다재다능함이 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음반도 이제 내시면서 가수 활동도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네. 이 음반 2007년에 1집 손이 차가운 여자라고 이제 내셨는데 일단 어떤 곡인가요? 세미트로트의 곡입니다. 손은 차갑지만 마음은 따뜻한 여자. 요즘 오디션 프로에서 정유석 작곡가님의 노래가 많이 사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저에게 곡을 주신 곡인데 지금은 친구입니다. 네. 네, 손이 차가운 여자, 혹시 좀 개인적인 경험담이 좀 들어간 노래인가요? 그렇진 않고요. 작곡가가 그렇게 곡을 써주셨어요. 근데 손이 차갑다고 하면은 조금 여자분들은 많이 좀 차갑더라고요. 남자분들은 차갑지가 않은데 그렇지만 노래는 상당히 따뜻한 노래입니다. 네. 네, 그러면 좀 가수분께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짧게 한 소절 또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그 여자 가슴이 따스했던 걸 이별한 후에야 알게 되었네. 너무나도 보고 싶어. 손이 차가운 그 여자. 와, 진짜 아까 성악 창법을 좀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진짜 좀 그 성악의 창법이 좀 저는 잘은 모르지만 좀 녹아들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복식호흡과 그런 게 조금 같이
겸해서 노래를 불러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멋진데요. 또 이어서 혼성 트리오까지 하게 네네. 됐다고 합니다. 2011년도에 음반 반짝 반짝 반짝이라는 곡을 또 하셨는데 네네. 어떻게 이 곡을 하게 되신 건가요? 제가 이제 손이창원 여자라는 노래가 나와서 전국 투어로 이제 노래교실 투어를 다녔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랑 이제 친하게 지냈던 그 가수인데, 오늘 녹음이 있는데, 코러스가 있는데, 너가 좀 와서 좀 넣어달라고 해서. 그래서 알았어. 그리고 이제 제가 녹음실에 갔더니, 함께 원래는 듀엣으로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여성 보컬 되시는 분이 제 목소리를 들어보더니, 코러스를 넣을 게 아니라, 그냥 팀이 되어서 같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1절을 부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같이 안무와 함께, 안무도 제가 또 짜고,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반짝반짝도 알리고, 그리고 제 노래 손이 차가운 여자도 많이 이렇게 알릴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있었던 그런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러스로 이제 오게 되었는데, 네, 그랬는데 이제 메인까지 거의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연기 쪽에서 보면은 네네. 뭐 엑스트라 이런 걸로 왔는데 너무 괜찮아가지고 이렇게 대사도 한 줄 두 줄 하게 되고 막 이렇게 네. 된 것 같은데 사실 네. 코러스 딱 했을 때 알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친구는 좀 메인 노래를 불러야겠는 걸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좋았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신인이었기 때문에 방송도 잘 몰랐었고 그랬는데 그 선배님께서는 방송을 많이 활동했던 분이라서 저에게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음악 활동에 있어서. 네, 이렇게 혼성 트리오 음반까지 내시고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이어오고 계신데요. 네. 또 2014년에 음반을 또 내셨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친숙해요. 미숙이 연분홍이라는 곡을 내셨는데 네. 이 곡들은 또 어떤 곡인지 또 시청자분들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노래는 좀 빠른 템포의 세미트로트 곡입니다. 또 작곡해 주셨던 분이 또 정희성 씨가 또 해주셨어요. 누구에게나 그립고 보고 싶은 그런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네. 미숙이라는 이름이 하나의 모델이 되어서 이렇게 세월이 많이 간 다음에 잘 살고 있을까? 그렇지만 한번 보고 싶은데 나의 첫사랑이었을 것도 같은데 그런 추억의 스토리가 있는 세미트로트의 곡입니다. 그럼 연분홍은 또 어떤 곡이에요? 연분홍도 이렇게 경쾌한 리듬에 아주 사랑스러운 노래예요. 네. 사랑인가요, 사랑인가요? 바람처럼 내게 온 당신, 그리고 내 가슴을 넘친 당신, 연분홍 사랑 이렇게 가사가 되는데, 네네. 결혼 축가로도 많이 불러요. 아, 정말요? 네, 이 가사를 지금 그냥 읊어만 주셨는데 네네. 굉장히 시적이라고 지금 느껴지는데요? 그래요? 네. 이 가사는 이제 방송국의 국장님께서 가사를 써주셨고, 작곡은 이제 우리 친구가 또 만들어주고 그랬습니다. 네. 이 곡도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으니까 혹시 두 곡 중에 네네. 한 곡 좀 짧게 또 부탁드려도 될지. 네. 연분홍 한번 해볼까요? 네, 너무 네. 좋습니다. 사랑하나 봐, 사랑하나 봐, 모르시나 봐, 모르시나 봐, 내 가슴을 훔친 당신, 연분홍 사랑. 어떡해. 저 네. 보시면서 네네. 갑자기 이렇게 막 얼굴 사랑하나. 빨개졌어요. 아, 정말요? 저 네네. 깜짝 놀랐어요. 네네. 심쿵했잖아요. 네. 저 정말 이렇게 뭐 귀여운 노래라고 해야 되나요? 사랑스러운 노래도 하시고 사랑스러운 네. 이 중후한 목소리로 이 성악 기반의 이 세미트롯을 모두 다 이제 섭렵을 하셨는데요. 네. 이 보니까 또 아까 계속해서 언급해 주신 이 작곡가 겸 친구분이신 이 정희송 작곡가님과 함께 네네. 이 계속해서 투어를 좀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친구는 원래 이제 작곡만을 했었는데, 제가 음반을 내고 한 2년 있을 때, 노래하니까 좋으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친구다 보니까 반말도 하게 되죠. 너도 원래 꿈이 가수였잖아. 너 음반 내서 해야지. 나는 너가 나의 어깨에 노래의 날개를 달아줘서 전국을 다니면서 노래는 너무 행복해. 너도 꿈을 이루어야지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다시 음반을 만들었죠. 그래서 같이 이제 투어 콘서트를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강진 마량에서 이렇게 이제 크고 작은 이렇게 콘서트도 했었고요. 그리고 한 3년 전에는 부산 KBS홀에서 또 이제 같이, 선생님한테 곡을 받았던 뭐 장윤정 씨도 있고, 송대관 선배님도 계시고, 많은 분들이 함께 콘서트를 또 30주년 콘서트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공연도 같이, 중국에 있는 청도에서 또 콘서트도 했었고요. 네.
정말 다양하게 활동을 많이 하셨네요. 네. 좀 다음에 어떤 공연이 또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혹시 다음 계획이 있으실까요? 선생님하고는 계속 이제 투어 콘서트 같이 하고 있는데 요즘은 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여행을 또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우리. 관광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최근에는 6월 달에는 백두산 힐링 콘서트를 모 방송국과 함께 다녀왔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이난, 중국의 하이난 공연이 이제 좀 잡혀 있어서 그것도 준비하고 있고, 해외 공연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오, 네. 와, 블라디보스톡, 해외로까지. 러시아도 갔다 왔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베프, 온천 지역 되게 유명하잖아요. 거기도 네. 이제 행복 콘서트도 다녀오고, 그래서 콘서트 위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해외로까지 진출을 하셔가지고 네.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좀 가수로서 뭐 네네. 데뷔는 배우로 하셨지만 가수로 오랜 기간 활동하시면서 좀 느꼈던 점이나 아니면 뭐 소회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점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가수의 꿈을 키웠었기 때문에 먼저 연기로는 데뷔를 했지만 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큰 무대든 작은 무대든 늘 쓸 때마다 기쁘고 그리고 제가 노래를 하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그 노래는 저에게 꿈을 이루어주는 것도 있지만 저에게 기쁨과 행복을 더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음악을 하실 때 기쁨과 행복을 느끼시고 아까 하셨던 말씀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네. 그 작곡가 친구분께 음악으로 너가 나한테 날개를 달아줬다 이렇게 말을 해주셔가지고 네네. 진심이 좀 느껴졌는데요. 네네. 자, 그렇다면 또 가수 활동 계속 앞으로 또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의 또 목표나 꿈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많은 가수가 있지만 사랑을 받아서 제가 딱 갖는 그런 가수가 아닌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고 그리고 노래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힘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기쁨과 행복을 함께 좀 주는 그런 가수가 되고 싶은 게 저의 그런 마음입니다. 네네.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국민 가수가 되는 게 또 저희 꿈입니다. 네. 많은 사람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굉장히 궁금하시고 관심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 좀 나눠봤는데요. 네네. 그래도 제가 질문하지 못한 혹시 유진님께서 좀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네. 하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요? 저는 평생 음악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왔는데 요즘 뭐 건강하게 이렇게 많이들 오래오래 사시잖아요. 근데 이제 뭐 운동도 좋고 건강식도 좋은데 이 노래가 건강에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만병통치약인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도 네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늘 노래 함께 음악과 함께 하면 기뻐서 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를 많이 듣고 많이 부르시면 무병장수하실 것 같고 그리고 즐겁게 행복하게 함께 사실 것 같습니다. 노래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 네. 젊게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음악과 함께해라. 음악을 들으면서 마음도 몸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 이런 말 해주시면서 우리 가수 유진님의 노래를 그중에서도 들어보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사랑 또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오늘 가수 유진님과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데뷔 과정부터 시작해서 음반 이야기까지 또 앞으로의 꿈과 최종 목표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봤는데요. 이 다재다능한 가수 유진님과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유진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은 편지혜 기자와 함께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모이슈 시간입니다. 편지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이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는요, 예전에 유행했던 욜로 대신에 요노가 인기라고 하는데요. 일단 요노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욜로는 한 번쯤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라는 의미로 하고 싶은 건 하자는 소비 철학이었죠. 그런데 요즘 청년층 사이에서는 이와 반대인
요노라는 단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You only need one,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소비한다는 뜻인데요. 고물가, 고금리를 겪으면서 2030 세대 소비가 축소지향적으로 바뀐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네. 이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고, 최근 들어서 금리도 오르고 있어서 좀 부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특히 청년들의 이 구체적인 예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한 예로 청년들의 외식과 수입차 구매가 줄고 간편식 구매가 크게 늘었습니다. 한 끼에 10만 원이 넘는 고급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이 대신 저렴한 식사를 선택하는 모습인데요. 또한 택시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 최근 들어서 소비 트렌드 변화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어떤 기사에서도 이 파인다이닝 코로나19 때 굉장히 많이 생겼다가 폐업을 줄줄이 하고 있다. 이러한 기사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라고 하던데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요노는 세계적인 추세였습니다. 미국에서도 청년층 사이에 비슷한 트렌드가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저소비 코어라는 신조어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SNS에 절약한 생활을 올리면서 소비를 줄이려는 모습이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또 일본의 이 미니멀 라이프에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본의 미니멀 라이프가 이 트렌드와 비슷한 문화로 좁혀지고 있는데요. 물건을 최대한 줄이고 꼭 필요한 것만 갖추자는 삶의 방식입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문화의 소재를 다룬 만화나 드라마가 인기를 끄고 있는 것을 보시면 비슷한 문화가 몇 년 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일본 여행 가보신 분들은 느끼셨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문화가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요즘에는 혼자 캠핑하기, 또 혼자 영화 보기 같은 것들도 영향을 미쳤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은 혼자서 생활하기가 너무나 편안하죠. 몇 년 전부터 유행한 보치족, 즉 혼자 생활하는 문화가 한국에서도 이미 많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청년층에서 관계보다는 자기만의 혼자 시간을 즐기는 성향이 강해진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청년들의 이 성향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좀 개인적인 소비 습관, 생활 습관으로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이슈는요, 60대 이상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는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긍정적이지가 않다고 하는데요. 이 고령층의 취업이 많아진 이유부터 일단 설명해 주시죠. 네. 10월 22일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 취업자 수가 674만 9천여 명으로 처음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아졌습니다. 이제 청년층을 넘어 고령층이 취업시장의 주축이 되었고 특히 29세 이하 청년층 취업자는 371만 명으로 줄어들면서 이른바 역피라미드형 구조가 된 상태라고 합니다. 고령층의 취업은 증가하는데 청년층의 취업률은 줄어들고 있고 이 고령층의 취업 증가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려는 인식과 더불어 연금 부족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업과 제조업에서 고령층의 인력이 많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실제로 이 퇴직한 이후에 제 2의 직업이나 제 3의 직업을 찾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청년층들이 쉬고 있다고 하는데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반대로 청년층에서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쉰 인구가 올해 5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청년 고용률은 양호하지만 양질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재충전을 이유로 쉬는 경우가 많아진 건데요. 실제로 40% 이상의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직을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직자 비율을 좀 산정할 때도 아예 구직 의사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좀 제외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율이 늘고 있다는 게 더욱더 심각하게 느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이 변화된 환경에 따른 일자리 정책도 좀 생겨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청년이 빈 일자리에 취업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질적 해결책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고령층과 청년층 모두를 위한 일자리 정책이 빠르게 마련되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소식이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조금 즐거운 이야기인데요. 이 K푸드와 한국 문화가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는 이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협업곡이 굉장히 큰 인기라고 하는데요. 네, 이번에 로제와 브루노 마스가 협업한 아파트라는 곡이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빌보드 핫백에 8위를 기록하기도 했었죠.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또 이 곡은 한국의 술자리 게임을 소재로 하고 있어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까지도 밈과 챌린지로 전 세계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유명 패션 잡지사의 유튜브에서 로제가 소맥과 그 김치볶음밥을 만드는 장면이 등장하면서 더욱더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K-팝도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 뮤비 속에 나오는 이 소주, 소맥 제조하는 모습을 보고 소주가 굉장히 큰 수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한국 소주 수출은 지난해 1억 달러를 넘기면서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로제와 브루노 마스의 곡이 인기를 끌면서 한국 소주 브랜드가 해외에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소주 기업들은 소주와 잘 어울리는 전통 안주 조리법까지 영상으로 제작해 시장에 적극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K푸드와 한국 술 문화에 대한 관심이 소주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K푸드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요. 예전에 또 저는 어떤 쇼폼에서 이 불닭볶음면을 먹고 싶어서 울고 있는 아이의 영상을 본 적도 있는데, 이제는 소주까지도 열풍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품목들이 또 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을까요? 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은 73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가 증가했습니다. 특히 떡볶이, 냉동김밥과 같은 쌀 가공식품이 큰 인기를 끌면서 전통식품을 벗어나 수출 품목이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된장과 고추장 같은 전통 장류도 외국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주요 품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K푸드까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반짝 인기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어떤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슈 자세하게 함께 알아봤는데요. 함께 해주신 편지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 시작. 所以这个世界少了你，所以你已经走远了吗？但是我依然能感受你，还是那么的熟悉。 네, 트렌드 코리아 톡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연변에서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허창우라고 합니다. 예, 이번에 한국 가수 우리 마하 씨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그리고 저한테도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 유지되는 거죠? 전까지는 문제 없어요. 10시, 9시, 자기는 누구지 않아? 트렌드 코리아 톡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마하입니다. 저는 오늘 저의 중국 뮤직비디오 촬영을 위해서 연길에 와 있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톡톡 观众朋友大家好。 3、2、1，开始 ，Action！
지금 봐. 네, 가세요. 너무 너무 많아. 내가你们俩是爱的，他一跑过去你就直接抱。이렇게 경례해요. 사진 좀 나가기다 할게. 자, 지금부터는 즐거운 거 하나도 없어요. 슬픈 거. 계속 슬픈 것만 찍을 거예요. 네, 발걸음, 표정 너무 허무하고 슬프고 그런 거 준비하시면 돼요. 자, 준비. 네, 앞으로 천천히 걸어오세요. 손도 주머니에 손도 넣어봐요. 아니 그냥 봅시다. 한 번 더 할게요. 이번에 준비 중인 음원은 재라는 노래고요. 재 말 그대로 잿더미 할 때 그 재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아프고 슬픈 그 감정을 최대한 담아냈고요. 여기 중국에서까지 와서 열심히 지금 촬영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앞으로 많은 기대 바랍니다. 네, 우리 마하 뮤직비디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예, 우리 마하 씨의 노래도 많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我是演员徐秋硕，这里是中国延边，我们在拍摄马哈先生的 MV， 希望大家能喜欢。 네, 이번 시간은 이재규 기자와 함께 다양한 건설과 부동산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이재규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핫한 분양 소식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 가을 분양 시장이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미 많은 분양 소식이 있었는데요. 약 3,500가구의 신규 분양을 했고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모델하우스가 굉장히 많이 오픈이 됐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전해주시죠. 네, 11월을 들어서며 가을 분양 시장이 서서히 문을 닫았습니다. 전국에서 4곳 총 3,534가구가 분양을 했고요. 이 중 일반 분양 물량은 3,138가구로 그 전에 8,191가구와 비교했을 때 크게 줄어든 수치였습니다. 주목받았던 지역 중 한 곳은 경기도 오산 세교 2지구입니다. 이곳은 우미건설과 원건설이 대단지 아파트 분양을 시작하는 단지였는데요. 세교 2지구는 오산 내에서 분양 성적이 우수한 지역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 덕분에 인기를 끌어왔었던 지역입니다. 우미건설의 오산 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와 원건설의 오산 세교 힐데사임 모두 교육과 자연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특히 세교 2지구 내에 새로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고 근린공원도 계획되어 있어 입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또한 경기도 양주 역세권에서는 대우건설이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를 분양했었습니다. 이 단지는 수도권 전철 1호선 양주역이 도보권에 있어 편리한 교통망이 있고 특히 향후 GTX C 노선이 개통되며 서울로의 접근성이 더욱 개선될 전망입니다. 예, 수도권 4곳과 지방 두 곳에서도 모델하우스가 오픈했었습니다.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한신공영 덕계역 한신더유 포레스트, 그리고 광명시의 미니 신도시급의 택지 개발 사업으로 유명한 구름산 지구에 광명, 유승, 한내들, 라포레 등 다양한 단지가 문을 열며 분양을 본격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의왕시의 고천지구 대방건설의 의왕고천 디에트르 센트럴 모델하우스도 오픈을 했었습니다. 지방에서는 울산 중구와 강원 강릉시에서도 신규 단지가 분양을 하면서 가을 시장의 분양 막바지 열기를 더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단지들이 분양을 했고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양 정보들을 시청자분들께서 접하더라도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까 도대체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내가 청약을 넣어야 할지 이 부분이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기자님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많은 이 청약을 할 수 있는 단지들 중에서 예. 어떤 포인트에 가장 집중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좀 매머드급 단지, 세대수가 어느 정도 있느냐를 많이 생각할 것 같고, 그리고 역세권과 가까우냐,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본인 지역의 인접성을 좀 따질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대단지여야 되고 아무래도 좀 세대수가 커야 아무래도 관리비도 좀 줄어들고 좋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뭐 역세권, 교통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번에 서울의 청약이 굉장히 또 인기였다고 합니다. 1순위 평균 경쟁률이 140대 2를 넘어서 가지고요. 이번에 만약에 당첨이 된다면 정말 하늘의 별따기다 이러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뭐 서울의 청약 열풍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왜 이렇게 열풍이 불었는지 이 원인을 좀 분석하셨다고요? 네, 서울의 아파트 청약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었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분양된 아파트 24개 단지의 1순위 청약 평균 경쟁률이 142.8대 1을 기록했는데요. 높은 시세 차익과 함께 공급 부족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청약 수요가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최근 분양한 서울 송파구의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가 있었습니다. 이 단지는 1순위 청약에서 307가구 모집에 82,487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268.7대 1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전용 59제곱미터 A타입은 591.2대 1이라는 역대급 경쟁률을 보였었는데요. 공공분양 시장에서도 청약 열기가 뜨거웠었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최고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는 동작구 수방사 인근에 공급된 LH에서 공급한 공공분양 주택입니다. 22가구 모집에 무려 25,253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1,147.9대 1을 기록했었는데요.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청약 경쟁 과열의 배경으로 서울 주택 공급 부족 문제와 높은 시세 차익 기대감을 꼽았습니다. 여기에 건설 자재비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상승도 주요 원인으로 따졌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서울 민간 아파트 3.3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4,424만 원으로 청약 경쟁률 상승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26% 이상 줄어들 전망이기에 전문가들은 이러한 공급 감소가 청약 경쟁을 더욱 심화시키고 주택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서울에 집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공급은 적고요. 그 다음에 당첨이 된 다음에는 이 주변에 있는 인근 아파트들의 시세보다 좀 저렴하게 이 집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청약에 몰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소식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얼마 전에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또 하나의 대규모 녹지 공간, 이른바 제2의 연트럴 파크를 조성하겠다라고 서울시가 밝혔는데요. 이
지상철도 구간을 모두 지하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지상에는요, 녹지 공간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련한 내용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서울시가 도심 지상철도 구간의 지하화를 본격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서울시 내 15개 구 자치구를 가로지르는 경부선, 경원선 구간 등의 지상철도를 모두 지하화하는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경부선 34.7km, 경원선 32.9km 등 총 68km에 달하는 구간이 지하화가 되며 지상에는 대규모 녹지 공간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지하화가 완료되면 서울역과 용산역, 청량리역과 같은 주요 역을 포함한 39개의 역사가 새로운 도시 녹지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녹지 공간이 연남동 연트럴파크와 같은 공원으로 개발이 되어 서울 시민들에게 새로운 휴식처가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트럴파크, 제 연트럴파크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 푸르른 녹지에서 좀 산책을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소식도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이 정부가 노후 계획 도시 181곳에 대해서 재정비 마스터 플랜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국토부는 전국의 노후화된 1기 신도시를 비롯한 계획도시 111곳을 재건축으로 하는 기본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 방침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구체적인 정비 계획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자족 기능을 강화하는 산업 경제 활성화 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용적률을 최대 150%까지 상향해 노후계획 도시의 인프라와 주거 환경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재정비 대상이 148곳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네, 정부가 이 주택 공급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는데요. 앞으로의 추이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건설과 부동산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이재규 기자,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전국의 핫플, 전시, 축제 등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트렌드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계절 먹거리 축제죠. 최남단 방어축제에 대해서 알아본다고 하는데요. 김보경 아나운서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날씨가 정말 쌀쌀합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이 겨울이 되면 방어의 계절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주도에서 최남단 방어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 일단 어떤 축제인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방어회더라고요. 평소에도 이제 회를 많이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겨울 방어, 이제 겨울만 되면은 꼭 빼놓지 않고 챙겨 먹는 제철 먹거리인데요. 제주도의 이제 최남단이죠. 제주도 최남단 모슬포가 방어잡이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모슬포항은 제주도의 최남단 포구이면서 마라도를 가기 위한 항구이기도 한데요. 모슬포의 겨울 방어는 바람이 모질고 물살이 센 바다를 헤엄치느라고 몸집이 더 크고 살이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맛도 더 좋겠죠? 네, 방어가 제철인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제주도 모슬포에서 최남단 방어축제가 열리는데요. 무려 2001년부터 20년 넘게 진행된 축제라고 합니다. 매년 15만 명에서 20만 명의 관람객이 몰려드는 아주 굉장히 인기 있는 제주도의 행사라고 합니다. 네. 매년 15만 명에서 20만 명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찾는 것 같은데요. 이 제주도 바다를 풍경으로 먹는 이 방어회, 정말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행사장에 가서 방어회도 먹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물론이죠. 이제 방어축제에 방어 맛보기가 빠지면 안 되겠죠. 이제 제주도의 이제 모슬포항 행사장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대방어를 무료로 시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싱싱한 방어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어 요리까지도 무료 시식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방어 요리뿐만 아니라 방어 외의 수산물까지 무료 시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역시 제주도 민심 너무너무 푸짐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방어회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코너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행사장에서 무료 시식하시면서 방어 너무 맛있는데 집에 가져가서도 먹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제 무료 시식 코너만 열심히 먹지 마시고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에서 구매 잘 해가시면은 이제 맛있게 집에서도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방어회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 무료 시식까지 할 수 있고 또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꼭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축제에서는 이 무료 시식회 외에도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제주도에 아주 굉장히 큰 행사인 만큼 무대 행사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해녀들의 공연을 비롯해서 지역 공연팀의 공연과 방어 가요제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방어 축제 특설 무대에서 화려한 개막식, 그리고 공연,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초대 가수분들도 방문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축제 셋째 날에는 디제잉 공연도 있고요. 마지막 폐막식 때는 신나는 불꽃놀이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하루도 빠짐없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제주도 이 모슬포항에서 무료로 방어도 먹고 또 방어 외에 다양한 축제, 밤에는 또 불꽃놀이까지 생각만 해도 너무 낭만적인데요. 이 축제에 참여할 때 이 보는 거 외에도 먹는 거 외에도 내가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것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이제 제주도 모슬포항 최남단 방어축제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체험 행사가 있는데요. 바로 맨손으로 방어 잡기 행사입니다. 방어를 맨손으로 잡아볼 수 있는 행사인데요. 체험비 2만 원만 지불하면 가슴장화와 장갑 등 물품도 대여를 해주신다고 해요. 맨손으로 살아 움직이는 방어를 직접 잡아서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회를 떠주시거나 구이를 만들어 주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린이를 위한 맨손 방어 잡기 행사도 있어서 가족 단위로 놀러 가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맨손으로 방어 잡기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가두리에서 낚시 체험도 가능하고요. 방어 경매 체험도 가능하니까요. 축제에 가셔서 꼭 체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와, 이 맨손으로 방어 잡는 거 이거 좀 흔한 경험 아니잖아요. 가 보셔가지고 직접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특히나 좀 관심이 가는 게 방어 경매 체험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다른 혹시 즐길 거리 또 다른 체험 어떤 것들을 또 할 수 있을까요? 네,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뿔소라쟁 탈전, 해녀 태왕 만들기, 틱톡 챌린지, 먹방 대회 등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포토존도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SNS용 인증샷 꼭 찍고 오시길 바랍니다. 특히 방돌이 방순이와의 인증샷은 꼭 남기시길 바랄게요. 네. 방돌이 방순이와 인증샷 너무 귀여울 것 같은데요. 이 제주 도민들 분께서는 이 대중교통 이용하시거나 자가용 이용해서 가셔도 될 것 같고 이 방송을 보시고 또 육지에서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이 행사장까지는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네, 제주 공항에서 가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제주도 가시면 이제 렌트카 많이 이용하실 텐데 모슬포항 주차장을 이제 내비게이션에 검색을 하시고 운전해서 가시면 1시간 10분 정도가 소요되고요. 대중교통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공항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가실 수 있습니다. 151번 버스를 타고 하모체육공원 정류장에 내린 다음에 모슬포항까지 오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 182번 버스를 타고 255번 운진항에서 갈아탄 다음에 모슬포항 정류장에서 내리셔도 됩니다. 소요 시간은 이제 1시간 15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제 자가용과 비슷한 시간이 소요되니까요. 굉장히 대중교통 이용을 하시면은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서 대중교통 이용하시면은 편리하게 축제에 방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교통 경로까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뭐 가족끼리 가도 되고 연인끼리, 친구끼리 방문해도 너무나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축제에 방문했을 때 또 다른 포인트 어떤 것들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방어 축제에 간 만큼 방어를 실컷 맛있게 즐기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방어만 먹고 오면 아쉽잖아요. 모슬포항은 방어 외에도 신선한 해산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요. 자리돔회 등 다양한 해산물 즐기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모슬포항 근처에 맛집들이 굉장히 많다고도 하거든요. 또 그 근처에 있는 맛집을 가셔도 좋지만 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마라도로 갈 수 있는 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라도로 가셔서 짜장면까지 먹고 오시면 이제 제주도 제대로 즐겼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근처에 있는 곳까지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마라도에 가서 짜장면까지 즐기면은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슬포항에서 방어축제 꼭 즐겨보시면 좋겠고요. 이 축제 기간 놓치지 마시고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겨울철 방어와 관련된 최남단 방어축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야기 소개해주신 김보경 아나운서 감사합니다.